저는 손해사정사로서 화재 특종이라고 해서 재물손해사정이죠. 화재나 재물손해사정이고, 그 다음에 제4종 손해사정, 그 다음에 3종 대인 차량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냥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선량한 피해자를 학살시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격증 땄다고. 근데 불필요한 자격증은 아니고 다 강의할 때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저희들은 차량 대물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손해사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 손해사정 법인은 여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서 손해사정사들은 유일하게 동기 모임이 없습니다. 그 모임이 없는 게,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들 공부하면서 시로 떠야 되는 거죠. 다 어설프고 그래야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혼나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한 15년 근무한 차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합격했다고 해서 동기 그러면은 바로 두드러 맞죠. 그런데 합격자의 80%가 현직 보험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합격했다고 해서 동기라고 바로 저 동기래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게 뒷담화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셔도 우리가 뭐 노무사라든가 손해사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맺기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또 연락도 하고 서로도 이렇게 이제 하는 동기가 있고, 동기끼리 또 전공이 다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트레이닝해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30 넘어서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은 또 생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또 현직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배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특히 좀 비법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가르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서 보고, 처음에는 가서 계약해러 와가지고 막 날리고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는다는 게 몸으로 맞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맞는 거죠.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직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청담 손해사정 법인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체 손상을 주로 한다 하더라도 가서 손해사정사들이 볼 때는 신체인지 화재인지 이런 거를 일반 국민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의사면 다 의사인 줄 알지. 그러면 화재 물어보면 화재는 몰라요. 노문을 물어보면 우리는 나는 뭐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너는 뭐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다양한 실무를 옆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매주 모여서 한 주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주고 또 계속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된 다음에 자기가 독립하면 어딜 가든 독립해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개인 사무실 하죠. 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청담 손해소송 법인에 지금 19명이 지금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 있는 분이 11명이. 그러니까 11명이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경비만 부담하고 자기 수입은 100%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 합동사무실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고 제가 답변해주고, 자기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저한테 밥 한 끼 하고, 그 정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꾸려가는. 그래서
이게 이게 장차적으로 저는 학원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손해사 정사들이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연수해서 자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영업할 때까지 돼서 이제 저는 독립하겠습니다도 되고 여기 있겠습니다 해도 관계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키워나가면 단순히 학원이 아니라 업계에서 바르게 손해사장들이 정착하고 또 일반인 손사들이 잘 못하는 아주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건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손해사정으로 키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법인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법인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법률 문제 때문에 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죠. 물론 장애도 하지만 장애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의사 장애 끊어주면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뭐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저희들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은 이제 노무사도 있고 이제 화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일단 합격한 다음에 문제는 나중 문제고 당면 과제는 이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굳어 있어요. 제가 별로 생긴 게 기대치하고 관계없이 별로 생겼죠. 나이들 저도 20대는 그런 대로 봐줄만 했어요. 근데 이제 60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디 굳어 있어요? 한번 웃을까요?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굳어 있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 경계를 누르뜨려야만이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방대학교에 체육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체육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체육학과 그러면 공부를 별로 잘 이제 그러잖아요. 예체능계가 공부보다는 예체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선배들이 직업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손해사정 공부해가지고 따셨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서글서글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하다 맞고 커가지고 이 조직사회를 아주 잘해요. 지금 현대상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입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초봉 얼마만 되니까 5,300이래. 5,300.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법대가 합격했는데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상이 서글서글하지 못해서. 인상에서 여러분 지금 인상이 되게 굳어 있거든. 이러면 합격해도 지금 안 돼요. 웃어요. 웃고 서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밴드라는 걸 운영해서 합격자들하고 같이 밴드 활동하면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학원 홈페이지는 별로 다른 학원보다 거의 질문이 없죠. 밴드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밴드에서 물어보고 밴드에서 답하고 다들 하고 또 선배들이 계속 보고 있다가 대답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 밴드에 오는데 중간에 탈퇴하면 바로 또 내보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되도록이면 제3자한테 주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시험부터 제가 조금 공부해서 여기는 이제 2차 시험만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1차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1차는 우리가 1교시에 계약법하고 업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40분의 손해사정 이론을 보는데요. 손해사정 이론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한 20분 정도만 풀어요. 근데 보험업법하고 보험계약법은 문제를 다 풀고 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험업법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20분에 풀고 계약법을 60분에 할애하자 그랬는데 2017년 보험계약법이 지문이 길어가지고 계약법을 20분 만에 못 풀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업법을 20분 만에 못 풀었대요. 그러니까 업법을 20분 만에 못 풀다 보니까 계약법을 한 20번, 25번 풀 때 끝나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2번이었죠.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과거에는 문제가 다음 중 맞는 것은 해갖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틀린 거 하나 나오면 그것만 찍으면 됐어요. 근데 2017년에는 문제를 가, 나, 다, 라, 마 해놓고 그 중에서 맞는 거가 몇 개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른 것보다도 이게 맞는 게 몇 개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까닭스러운 거죠. 이런 것도 있지만 맞는 개수가 몇 개인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4개 중에서 제일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하고는 시험 패턴이 달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변호사 시험의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있죠. 자, 가나 다라 중에서 맞는 거 OX, OX 해가지고 조합을 해버리면, 그죠? 4개 중에 하나, 제일 아닐 것 같은 거 하나 고른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 난이도가 있어져 버린 거죠.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제일 아닌 거 하나, 아닌 것 같은 거 하는 거, 딱 찍고 넘어가는 거하고, 이게는 뭐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것도 맞나 안 맞나? 이것도 이게 근데 잘못해가지고 3개를 생각하면 답이 4개일 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이런 패턴의 문제가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패턴이 손해사정인 시험 문제에만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 한국의 전 자격시험이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법이 시간을 다 풀고 났더니 40분입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법에 60분 투자할 시간이 없어버렸던 거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이게 눈이 침침하니까 있다가 또 있고 이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워낙 지문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보험업법은 이거죠. 행정기관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행정기관이 늘렸다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의 특징이 간단명료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판례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감독원을 상대로 소송한다? 뒤에 뒤질라고. 그러면 판례가 없고 간단명료하다는 것은 보험업법을 해석을 해서 다양한 해석을 해서 A설, B설, 판례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직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4시간이다. 그렇게 딱 돼 있으면, 업법에 돼 있으면 시험 문제 5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뭐뭐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그걸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없다.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그 다음에 기간을 7일을 10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 빼놓고는 없어요. 어법이. 그러니까 어법의 문제 전략은 어떻게 가냐면 한두 번 쭉 읽고 가면은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7일이었던가 10일이었던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7일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를 더 조절할 수 없으니까 문제 형태를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6개, 7개 중에서 맞는 게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지. 그 내용은. 더 깊게, 어렵게 낼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판례도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30% 정도에서 문제가 70에서 80%가 나와요. 문제의 70%에서 20% 정도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인 거예요. 어법이 중요한데 어법 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1년에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20년간 제가 문제를 2004년 거 문제 그대로 거고 2005년 거 문제를 그대로 내면 문제 수가 문항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20년간 문제를 다 펼쳐가지고 1번 지문이 4개잖아요. 그럼 4개를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다 붙였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지문 파트별로 다 분석을 해놓고 같은 지문 지우고 그래서 몇 개의 문제를 하나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400문제, 800문제를 풀어서 갖는 효과를 200문제로 풀어서 갖는 효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문제를 같은 지문을 또 보고 같은 지문을 또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 보험업법체에는 2007년, 2012년, 2015년 문제 조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1번 지문은 상호보험, 2번 지문은 뭐 국내 지점, 3번 문제는 계산 문제, 4번 지문은 뭐 있죠 있으면은 이게 어디다 집어넣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가지고 문제를 분리해가지고 내가 요약 정리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 문제가 딱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배려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보험업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문제를 했냐 그러면 자, 이렇게 보험업법에서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바로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앞에 있는 문제의 지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관련 없는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문제를 다 분석해 잘라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요, 이론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정에 걸리고 문제 풀어보면서 거기에 하다가 이제 문제 풀다가 앞에 거 보면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래서 문제 요약하고 바로 요약 정리하는 거에 바로 문제, 요약 정리가 무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전부 다 지문대로 분석해가지고 중복된 것 빼고 중복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요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요 지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문제를 그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0년간의 문제인데 문제를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같은 거 다 빼고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0년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를 풀어보면 20년간 문제를
계속 푸는 거라 되는데 그게 만약 실제로 20년간 문제를 푼다면 40년은 800문제가 되는 거예요. 800문제. 근데 그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업법 책이 200페이지로 줄어진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른 책은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데 왜 200페이지냐? 500페이지짜리 2번, 3번 읽는 것보다는 2번 읽는 것보다는 200페이지짜리를 4번, 5번 읽는 게 훨씬 고득점이다. 훨씬 고득점이다. 대신 저는 비난을 감수할 수 있죠. 보험업법 문제 중에서 2문제는 오교수 문제 책에서 안 나왔다.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2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오는 문제를 정확히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내 문제에서 안 나온 문제는 없다. 그러려면 500페이지, 600페이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20년 동안 몇 번 나온 문제하고 20년 동안 한 번 나온 문제를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20년간 2,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하고 20년에 한두 번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이 비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20년 정도에 한두 번만 나왔던 문제는 과감히 제껴버리고 대신 추격해서 그걸 두 번, 세 번 리피트하게 만드는 것이 확실히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다. 왜?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지 공무원 시험처럼 2문제 틀리면 떨어지고 1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되냐? 2차 공부를 빨리 해야 된다. 2차가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사례 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차에 많이 투자할 시간을 할애해서 2차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험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업법 출제를 한번 보면요. 다음 중 근원적 위험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이 가장 짧은 거예요. 보험업법이. 보험업법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채점하는데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의 특징이 단답형 문제를 좋아하세요. 법대 교수들은 단답형 문제를 싫어해요. 길어요.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은 제가 이제 한 4, 5년 정도 이제 관찰해보고, 과거에는 2차 시험이었잖아요. 이제 관찰해보니까, 그러면 손해사정 실론이 지금 1차에 우리가 나온 거는 4년, 5년이지만, 2차까지 하면 지금 30몇 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해보니까, 이제는 그 범위에서 이탈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 가끔씩 통계 문제가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제껴요. 여러분들이 1차의 특징이 뭐냐면 맞을 수 있는 걸 확실히 맞고 가자. 이게 그래서 60점 넘자 이게 전략이지. 정말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지. 이것도 긴가민가, 이것도 긴가민가, 오히려 다 틀려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중에서 계산 문제가 한 4문제 남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계산 문제 제끼고 일단 풀으세요. 근데 계산 문제도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해사정 이론이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장점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볼 때,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똑같이 손해사정 이론을 보면, 자, 본문을 하고 나서 바로 문제예요. 바로 문제.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리피트할 수 있고 본문 내용이 내가 어설프게 공부했더라도 문제 풀면서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문제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한 10문제 문제 풀면 지루해요. 객관식 문제나 이런 거 문제 풀면은 10문제 풀면 지루한다고 해요. 계속 문제 풀면은. 근데 그래서 손해사정이론하고 보험업법은 학원의 입장에서는 문제풀이하고 듣기 나눠서 각각 돈을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원이 수입은 들어갔지만 학생들이 4개월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손해사정이론하고 보험업법은 기본 강의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줘버립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하재. 왜? 1차 시간을, 1차를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여야 그만큼 2차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때문에. 근데 보험계약법은 안 돼요. 자,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를 보면 자, 제가 이제 계약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2004년, 2008년, 2014년 문제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2004년하고 2018년하고 2014년 같은 지문을 빼고 그죠? 다른 지문으로 만들어서 세 개를 하나로 해놓은 거죠. 이런 제 책은 몇 년 묶어서 하나다. 이 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다 판례 내용이에요. 저게 판례 문장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 출제위원이 문제 내기 좋은 것이 뭐냐면 판례가 하나 있으면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잘라가지고 문제 내면 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험계약법이 자 과목으로는 3학년 과목이에요. 3학년 과목. 우리 기본적인 법이 민법이잖아요. 민법을 공부하고 계약법을 가야 되는데 민법 공부하고 계약법 가려면 민법만 1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계약법으로 바로 가는데 여러분이 법률 용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계약법은 사법시험의 변호사 시험보다 더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요. 자, 사법고시를 물론 사법고시 지금 1차가 없잖아요. 이제 변호사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없어요. 근데 1차를 낼 때는 상법 위주로 내요. 상법에서 해사법 위주로. 그 다음에 상행위 위주로. 계약법은 어렵게 안 내요. 못 내요. 왜냐면 계약법은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거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험계약법 전공이라도 사법고시 할 때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학에서 유일하게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내는 과목이에요. 왜? 계약법이니까. 단독 과목이니까. 그래서 저거를 제가 제 지도 교수가 한번 출제를 했는데 석사 코스에서 보험계약법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지금 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채점을 해보니까 1차 시험에 6점 맞았어요. 내가 꼬질렀죠. 교수한테. 야, 장원이 저거 60점밖에 못 맞았대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교수가 너 이 새끼로 봐. 내 수제자가 60점도 못 맞아. 그러고 또 팰 줄 알고 나는 일렀죠. 그러니까 선배님 왜 그래? 뭐 그랬는데 잘 맞았네? 반응이. 잘 맞았네?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학원은 학원생들이 4개월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랑 나와야지.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의 그 태도가 석사학위 다 보험계약법 전공한 놈이 60점 나오는데 잘 받았다고 칭찬하더라니까.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을 내어놓고 맞추라는 거예요. 4개월 공부한 친구한테. 그러면은 보험계약법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 이제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감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본 강의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법률 용어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가면서 해줘야 돼요. 해지가 뭐고, 해제가 뭐고, 취소가 뭐고, 사기가 뭐고, 이런 단어를 다 설명해 가면서 해줘야 되면서, 제가 보험계약법 기본 강의는 법률 용어를 좀 덜 써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말로 써요. 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의 잘 들었다, 이해했어. 그리고 계약법 문제 풀어봤냐? 하나도 몰라요. 왜? 거기는 다 법률 용어고 판례니까. 그래서 한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계약법은. 왜? 한 단계로 가면은 거의 좌절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이론 강의 들고 문제풀이를 가는데, 계약법 이론 강의 시간에는 거의 그냥 세미코마 수준으로 들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앞에 거 뭐가 모르고 연결이 오고. 그래서 계약법을 2번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반도. 그러면 얼마 나오냐? 그렇게 해서 꽤 열심히 했는데 60점 나와요. 보험계약법은. 그래서 계약법은 면과락.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과락하면 무조건 과락이고요. 60점, 70점 위주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요. 다행히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저것도 한 20년 문제를 다 조합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약 1차 책만 손사하고 어법은 책 하나로 묶어서 한 500페이지예요. 문제클에 다 합쳐서. 계약법은 문제풀이반이 책이 따로 있어요. 문제풀이반 책이. 그거는 기출문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몇 년 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걸 다 조합해서 해놓은 기출문제를 따로 있는데,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좀 오며 다른 2차 공부하면서 좀 같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법을 일찍 들었다고 한 11월 달에 들었다고 해서 1, 2, 3, 4월까지 안 듣고 공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법과 손사 이론은 한번 공부하고 나서 시험 전에 후다닥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1차 공부하는 계약법이 먼저고요. 계약법이 먼저고, 계약법은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계속 좀씩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사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어법인데, 시험이 4월 20일 정도 시험 보잖아요. 그럼 4월 한 10일부터는 계약법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10일 동안 계속 어법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법은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싹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에 찍어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2차에 전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업법은 내가 보험회사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근데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손해사상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1차 과목. 그리고 계약법과 손사 이론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이론, 근제 배상 책임 보험, 재산 보험 이론의 공통 부분이고, 약관이 이 법률이나 이론에 맞지 않으면 이 약관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어법은 한번 쭉 듣고 나서 4월 달에 공부한다, 4월 달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거 있어요. 4월 달에 어법 공부해도 된다 할 때 4월 달 처음 듣는 안 돼요. 어법 쭉 한번 공부하시고 나서 4월 달에 공부하는데, 대신 4월 달에는 어법만 공부한다는 마음이어야 돼.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법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1차 공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자, 2차는 4과목입니다. 자, 90분간 시험이에요. 과거는 100분간 줬어요. 그런데 4과목이 늘면서 90분으로 줄어서 아침 8시 한 20분 정도까지는 입시를 해서 저녁 5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싸고 가야 돼요. 도시락 안 가면 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안 먹고 개기겠다. 당 떨어져요. 당 떨어져.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도 가져가서 중간에 좀 당 떨어지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평온하게 시험 보는 90분이 아니고 90분 내에 시간과 사투예요. 왜냐면 계산 문제가 70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4문제예요. 근데 그걸 계산해서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5분,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숙달되지 않고 생각도 해보고 저기 하늘도 좀 보고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돼. 숙달이. 딱 보자마자 사례 문제 푸는데 정답을 딱 보자마자 눈에 쭉 정답 나와야 되지. 2, 3분 만에 쭉 나와야 되지. 그걸 분석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분석하니까 정답이 나오다. 그러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10년 된 놈 친구한테 딱 주면서 이거 보험 나가야 안 나가면 1분 날에 나간다 그래. 1분 날에 안 나간다 그래. 근데 학생들은 그거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와서 틀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하고 학생들 비업무가들하고 똑같이 문제가 많으면 어렵다는 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경쟁을 시키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빨리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익숙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늦잖아요. 운전 이쪽으로 올까요? 운전하시죠? 핸드폰 운전하시죠? 몇 년 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시죠? 오늘 사업하고 우리 친구한테 이 거래처한테 가서 뭔 얘기할까 생각 다 하고 정리하고 막 하면서도 운전을 해요. 그러시죠? 근데 운전 초보생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러고 가도 사고는 걔가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숙달되기 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막 감각이 없는데 20년 하시면 딱 보자마자 저건 또 상황 보자마자 저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계산 문제로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내. 문제를 어렵게 내면서 계산 문제를 더 줘.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꼼꼼히 풀면 풀어줘. 근데 몇 시간 걸려서 한 문제 2시간. 그럼 끝나는 거죠. 계산 문제가 4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숙달돼야 돼요. 엄청나게. 저희 손사 에듀의 2차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특징이냐. 강의 스케줄 2차는 3단계로 갑니다. 자, 의학이론은 모두 10점짜리 이런 문제 나와요. 사례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계산반이 없죠. 그리고 다만 자, 의학이론에 대해서는 자,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각 과별로 전문이 있달라면 책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뭔가는 들어본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나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서술해도 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게 정리를 해서 다독해야 돼. 다독해야 돼. 자, 그런데 나머지는 이론 반, 사례 문제 반, 모의고사 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죠. 자, 기본 이론만 들었는데 30-4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 사례 계산 문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더 들으세요. 한 6개월 들어도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공식을 몇 개 해주고 이론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뒷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사례 문제는 이론을 계산을 풀어보면서 자꾸 틀리면 또 앞에 거 보고 또 앞에 보고 하면서 그걸 익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깊숙하게 더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지 이해해야만 사례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례 문제반에서 더 들어. 이론반에서 더 든 것보다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게 되고 내가 문제 풀면서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틀렸나 지적받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 예를 들어 자기신체 사고라는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대인배상에서 못 받는 돈을 자기신체사에 받는다. 이렇게 책이 나와 있죠. 실제 계산해 보세요. 그 단어 가지고 계산 문제를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십 개가 다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보험에서 직원들 어떻게 했어요? 매일 보금 다 주고 보험 주고 보험 주고 또 하니까 이게 숙달되니까 걔들한테 딱 문제를 주면 에이씨 바로 풀죠. 근데 학생들은 못 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하도록.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숙달하도록 되는. 그래서 사례 문제반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히든 카드가 있죠. 이게 암기 노트예요. 자, 6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를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 3권인데요. 자, 자동차하고 근제보험이 이만큼이에요. 즉, 사례 문제 다 빼고 시험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도만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보 140페이지, 근제 140페이지, 다 총 합쳐서 240페이지. 두 과목.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자, 지금 계산 문제 빼놓고 10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10점짜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A4 용지도 아니고 10점짜리 답안지에다가 쓸 수 있는 양 정도만 여기에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팔 필요 없다는 거죠. 800페이지짜리를 가지고 내가 노트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네 과목을 내가 이런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그 자체가 2년 걸려버려요. 왜? 내용을 이해 못하고는 노트를 못 만들잖아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만들면 동차 패스가 안 돼요. 이걸 줘야 동차 패스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자 보세요. 자 이게 페이지 수가 여기 똑같은 문제가 여기 또 있어요. 240페이지라고 해서 문제가 240페이지를 또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풀 센텐스, 여기는 요약집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요 단어만 나열해 주면은요 자 처음에는 이걸로 공부하죠.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공부하면 단어만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갖고 연결했을 때 내가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암기예요. 우리는 암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단어 2개 딱 세놓게 놓고 그걸 연결시켜 보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오른쪽, 왼쪽도 보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공부하게 되면 연결이 돼요,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면 이쪽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40페이지인데 실제로는 1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개가. 계산 문제가 다 나오면 나머지는 10점짜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의학은 좀 많아서 자, 우리가 208페이지인데 208페이지면 실제로는 104페이지죠. 왜? 같은 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100페이지 정도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못 외우겠다. 그건 이제 할 수 없어. 100페이지 정도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선생님 이거 야한테 100% 여기서 나오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문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10,000페이지짜리 공부해야 된다. 그래도 안 빠질 수 있다. 어차피 어느 학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다 틀려. 그리고 예상하는 문제를 내가 얼마큼 완벽하게 썼느냐. 왜?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명, 200명을 뽑는가요, 지금? 얼마 뽑지, 지금? 300명을 뽑는다? 300명 뽑는데, 한 몇십 명은 아주 진짜 뭐 다 해온 놈도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다. 대부분. 왜? 우리 시험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응시생이 80%인데 걔들은 10시까지 일해요.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8시,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 은행은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퇴근해요. 4시부터 마감하는 거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6시까지는 전화 받아요. 6시부터 전화 안 받아요. 그럼 퇴근했어요? 그때부터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9시. 근데 토요일 주말인데 주말은 애들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끼리 공부니까 공부량이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서 박차게 공부해야 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근데 수입은요. 저는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의 보면은요. 저는 세무사나 간평사 하려면 안 해요. 배고파서. 이거 하지. 이거 해요. 네. 자, 2차도 어려면 계산 문제를 풀고 빨리 계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암기 노트로 가고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돼야 우리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1차가 작년에 우리가 만들면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안 해줬는데 이번엔 다 해설까지 1차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설을 안 하니까 강의 시간에 듣고 나면 또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해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들으면서 훨씬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입니다. 학원을 오래 다녀라 이게 아니라 빨리 합격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내 팬이 되고 빨리 합격해서 우리 사무실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나 벌어주고 6개월간 독립해 6개월 위에는 사무실 경비도 우리 30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30만 원 좀 더 도와주고 이걸 더 원하지 여기 학원에 오래 묵어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충분히
동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동처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배려를 하는데, 자, 이런 거 있어요. 코치가 마음에 안 들면 고쳐야 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A 코치한테 1시간, B 코치한테 1시간, C 코치한테 1시간, D 코치한테 1시간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그럼 나중에 개판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꽤 수준이 올라간 사람은 A 코치한테 배워서 장점, B 코치한테 장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초보예요. 그러면 이게요, 가르치는 게 다 달라져 버리면요, 이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한테 와서 오면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쫙 하시고, 다른 학원에 가서 과목을 여기다 저걸 막 누가 좀 잘한다고 막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기본 강의는 A 선생한테 들고 문제는 또 다른 선생한테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패턴이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자기가 한 2달간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패턴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피아노 선생님인데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쇼핑해서 할 정도 되면 내가 수준이 꽤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장점만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든가 안 가는 판단을 그냥 듣지 마세요. 자, 이분은 제 강의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강의를 자기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요. 누가 좋다 하더라 해서 막 하지 말고 손해배상 주관이 좀 있어야 돼. 응? 주관이. 아니 내가 일생을 두고 1년을 투자를 하는데 누가 좋다 하더라고 막 가서 옷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돈 딱 끊지 말고, 아, 이분 샘플 강의는 나하고 맞다. 근데 이 친구는 좋다고 막 그러고 막 진짜 칭찬하는데 입을 튀겨주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공부하는 거지. 저희는 그럽니다.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암기해라, 다음에 암기, 줄 꽂고 암기하라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편해요. 근데 끝까지 암기를 못 합니다. 왜? 알아야 암기가 되고,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지, 지금은 편하죠. 나중에 외우면 될까. 근데 안 외워져요. 근데, 왜 이런가를 자꾸 설명하면 강의 들을 때는 피곤해요. 왜? 자꾸 머리를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훨씬 암기하기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리가 어떻고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처음에 줄구서에 이거 진짜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런 사람보다는 어렵대요, 자꾸 강의가. 근데 나는 그게 더 결국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려워요. 저는 줄긋고 강의 좋아요. 한번 그렇게 가서 들으세요. 근데 절대적으로 나중에 끊는 양이 이만큼 되면요, 그거 절대적으로 못 해요. 그리고 마음만 편했지 나중에 가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들어서 그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자꾸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야.